자, 온라인 수업 줌으로 해보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짧게 얘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30분 정도가 걸렸거든요. 이번 시간은 또 최대한 아무튼 줄여서 타이트하게 좀 이야기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이야기 조금 하자면 활용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건 개인 취향에 맞게, 학교 실정에 맞게 준비하면 된다,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줌 시작하는 거 회원가입하고 클라이언트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쉽게 줌을 시작할 수 있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활용 장비는 안 사도 되지만 사면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영상 제작 관련해서도 조금 좀 팁 같은 거 영상을 만들고 싶긴 하는데 여력이 되면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 그 장비들을 거기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줌 시작하는 거 분명히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줌에 있는 나머지 메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좀 이용을 해보면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지는 않고 조금 단순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많은 기능들 중에, 단순한 기능들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주로 활용한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아무튼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복습도 할 겸 해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우선은 포털 사이트에서 줌을 클릭합니다. 줌. 그리고 줌 회의에 들어가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회원 가입이 돼 있을 테니까 로그인이 바로 되겠죠. 근데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코리아 메일을 쓰는 게 좋다.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코드가 저도 잘 안 보이네요. 보안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로그인을 하면 이게 이제 처음 화면이고, 네, 이게 이제 처음 화면이고, 여기 내려가면 회의 클라이언트로 로그인해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설정을 할 건데, 우선은 여기 위에 있는 이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설정을 하고 이제 회의 클라이언트에 가서 줌을 바로 시작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처음에 설정을 조금 해놓으면 더 이상 변화시킬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회의 같은 경우는 회의를 수업을 만들 때 썼었죠. 그리고 웨비나 같은 경우는 저도 써본 적이 없는데 뭐 대규모의 어떤 이런 뭐 콘서트 같은 거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록에 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설정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는 탭은 회의하고 그 다음에 설정, 요 두 개의 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프로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사진이 없어요. 여기 기본 사진이 없는데 여기서 변경을 클릭해서 사진을 넣으면 만약에 영상을 안 보이게 해놨을 때 아까 그 사진이 띵 이렇게 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개인 사진을 좀 넣어놓으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기본으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실제로 홈페이지에서는 회의에서 수업을 만들고 설정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해준다. 이번에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 나오죠. 지금 요거는 제가 지금 코리아 메일로 들어갔을 때 40분 제한되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교육기관은 일시적으로 무제한 미팅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 기간에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엑스표하고 없애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회의와 기록과 전화의 탭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회의에 관계돼서 시큐리티부터 시작해서 회의 기본 고급 알림 기타까지 쭉 있는데, 뭐 클릭을 하지 않고 오른쪽부터 설정을 하면서 쭉 내려가면 요 파란색 화면 보이시나요? 쭉 내려가면 이렇게 설정 탭이 변합니다. 당연히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변화시키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진 않았겠죠. 여기서 이제 수업에 활용한 것들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부터 쭉 내려가 볼게요. 대기실은 뭐냐면 대기실은 활성화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대기실을 만들어 놔야지 내가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수업에 접속한 아이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새 회의를 예약할 때 암호는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새 회의를 시작할 때 만들어지는 암호를 뭐 할 수 있냐면 또 복잡하지 않게 지금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으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이제 일 정도로 했는데 이것도 설정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놓으면 새 회의를 시작할 때도 뭐다? 계속 새롭게 암호가 설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제가 이제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서 회의를 만들었는데 비밀번호를 1로 설정해 놨었기 때문에 아까 로그인 할 때 1로 로그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암호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쭉쭉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제 쭉쭉 넘어가고 여기는 뭐냐면 회의를 시작할 때 뭐냐면 참가자가 비디오를 켠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한다는 것도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로그인 했을 때 꺼져 있어서 애들이 안 보여요 막 이러는데 로그인 하는 즉시 바로 비디오가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는 이제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입장을 했을 때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음소거를 해놓으면 안 돼요. 그쵸? 왜냐면 들어와서 안녕 반가워요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는 한 20명 정도가 들어와서 굉장히 소란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은 그때그때 바꿔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로그인했을 때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고 내 목소리만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수업에 한해서입니다. 회의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미팅 쭉쭉 내려가 보면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탭은 여기 왼쪽에 회의 기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공개 채팅이 있는데 요거는 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알죠? 온라인 문제, 온라인 학폭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하죠. 그죠? 비공개로 보냈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컨트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혹시나 싸움 아니면 나쁜 얘기들, 뭐 위험한 얘기들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게 비공개 채팅은 없애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채팅 자동 저장도 켜놓으면 좋긴 하죠. 왜냐면 근데 우리가 수업할 때 쓴 비공개 채팅을 없애면 굳이 뭐 수업할 때 했던 채팅을 저장할 필요 없는데 요거는 기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했고 여기서 훨씬 더 좋은 설문들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화면 공유는 원래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여기 주석 부분이 있는데 이 주석 부분도 없애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뭐 노트 10이나 노트 9 같은 경우는 펜이 있거든요. 그 펜을 가지고 낙서를 하게 되면 그 낙서가 모든 애들에게 다 보이게 돼요. 그럼 그게 또 장난의 소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석 부분도 없애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가자 이름을 바꾸도록 허용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위에 점점점 클릭하면 누가 누군지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회의를 주최한 사람한테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급의 어떤 그 설정이고 이제 고급으로 넘어갑니다. 고급에 넘어가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소회의실을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이게 원래 처음 로그인할 때는 꺼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머지는 좀 너무 많아서 까먹으시더라도 소회의실은 반드시 여기서 설정을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줌이죠. 줌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뒤에도 쭉쭉쭉 이렇게 넘기고 자 가상 배경 이미지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녹색 창 저번 시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녹색 스크린이 있으면 이제 가상 배경 이미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뒤에 쭉쭉쭉 이제 넘기겠습니다. 여기 비디오 필터는 이제 얼굴 좀 뽀사시하게 나오는 건데, 이것도 클릭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정도 상태에서 아무튼 설정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로그인하고 다시 왼쪽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회의에서 수업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수업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설정해서 정해줄 수 있다. 근데 굳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소회의실이나 음성 소거, 대기실 정도만 해도 수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진행을 하면서 여기 설정에 들어오셔서 내용들을 조금 바꾸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록으로 넘어가 보면 오른쪽 기록 탭으로 넘어가 보면 로컬 기록인데 호스트와 참가자가 로컬 파일에 회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끄면 로컬이니까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이거를 녹화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뭐 초상권 이런 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끄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와 기록에서 요 정도 설정을 마치고 어디로 넘어가면 될까요? 회의에서 수업을 만들면 되는데 보통 이제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더 이상 홈페이지에 갈까요? 안 갈까요? 네, 홈페이지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를 닫고 자, 어떻게 로그인을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줌 회의 클라이언트 앱에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전 문자가 이렇게 계속 오죠. 지금 요것도 한번 로그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로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해보면 한번 로그인 해놓으면 내 컴퓨터에서는 계속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로그아웃을 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코리아 메일과 그 다음에 비밀번호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면 아마 저 회의 클라이언트 앱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나올 거예요. 이제 이 창에서부터 항상 수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편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회의를 만드는데 이제 우리는 수업을 항상 만드니까 보통 참가보다는 회의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예약이 필요하면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새 회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회의를 만들면 이렇게 창이 떠요. 이게 기본 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라는 이 창이 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 기본 창에서 저번 시간이었죠. 우선은 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초대를 해야 되겠죠. 초대를. 그래서 옆에 제가 이렇게 휴대폰을 갖다 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멀찌감치 띄워놓은 이유는 이 채팅창을 기본적으로 켜고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은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휴대폰을 한번 같이 좀 보일 수 있게 조금 더 줄여볼게요. 휴대폰이 보일 때까지 이렇게 줄여놓고 그 다음에 영상을 조금 키워놓고 자, 이 상태에서 기억이 나시죠? 요 회의 정보에 들어가면 요 초대 링크를 복사할 수도 있고 또는 요 회의 아이디를 뿌려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컴퓨터상 휴대폰이니까 자, 줌을 클릭하고 요 줌에서도 이제 아이들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참가를 클릭하면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요거를 679 이렇게 클릭하면 356, 6283 이렇게 클릭하면 회의 아이디가 나오고 이제 회의 참가를 할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는 복습입니다. 자, 회의 암호는 아까 그 설정에서 1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었어요. 자,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비디오를 사용해서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보이는 것처럼 이제 호스트가 곧 참여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락을 해주면 이제 휴대폰으로 참여한 학생이 이 수업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영상이 많아지니까 조금 끊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갤러리 보기로 하면 동시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터넷 전화는 아이들이 휴대폰에서 인터넷 전화는 반드시 클릭해줘야지 이 대화가 되거든요. 아, 제가 이쪽으로 좀 피해볼까요? 인터넷 전화를 클릭해야지만 반드시 보이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하울링이 울려서 요건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만 더 초대를 해볼게요. 회의 정보가 뭐였냐면 계속 반복입니다. 679, 그 다음에 356, 그 다음에 6283. 자, 지금 아이패드로 제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이제 화면은 보여드리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수락을 하라고 이제 뜨겠죠. 자, 이렇게 아이패드님이 참가하라고 이제 3명을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명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영상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휴대폰에 한번 손가락으로 클릭을 하면 밑에 창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비디오 중지를 클릭하면 내 비디오가 전송이 안 되고 아까 프로필에서 넣어놨던 이거는 제가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사진은 구글 그 크롬 웹페이지에 있는 게 자동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의선체가 휴대폰, 아이패드 이렇게 3명이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의 휴대폰 상에는 제가 수업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겠죠. 비디오 공유를 안 하면 지금 내 모습이 여기 있는 수업으로 전송이 안 되는 거지 내 수업하는 모습이 아이한테 안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얼굴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질문을 해도 다 대답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팅창을, 여기 있는 채팅창을 열어놓고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자, 얘들아 안녕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요게 이렇게 채팅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파일도 여기에서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 같은 경우 좀 보이시나요? 자, 지금 제가 한번, 요거는 이제 컴퓨터로 움직인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제가 지금 옆을 보고 있죠. 휴대폰으로 클릭을 하면 이제 오른쪽에 점점점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를 딱 클릭하게 되면 채팅 1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알약이 떴네요. 다시. 제가 피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요 채팅 1이라고 이렇게 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채팅을 클릭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선생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들아 안녕 여기다가 이제 네네 선생님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써지지가 않습니다. 요거 지금 컴퓨터 상이라서 컴퓨터로 쓸게요. 네 하면 전송을 해볼까요? 전송을 하면 이렇게 글씨가 나온다. 그리고 위에 있는 닫기를 누르면 다시 없어진다.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는 한번 탭을 하고 오른쪽에 더보기를 클릭해서 이 기능을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채팅으로 아이들하고 우선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드릴 말씀이고,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 화면 공유예요. 화면 공유. 자, 화면 공유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컴퓨터상에 띄워놓은 화면이 전체가 다 뜨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를 쓰면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PPT나 한글 자료나 뭔가 필요한 교재나 동영상들을 띄워놓고 그거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공유가 된다는 거죠. 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제가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 PPT 화면을 이렇게 내려놨는데 PPT 화면을 다시 올려볼게요. PPT 화면을 올리고 자, 줌 화면에서 화면 공유를 클릭하면 이렇게 PPT 화면도 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를 이거 PPT 화면이 아니죠, 지금. 지금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이 화면이 이렇게 공유하게 됩니다. 전 지금 죄송해요. 동영상 화면을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 화면이고 수업 화면이 이렇게 전환됐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아이들이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고 뭐 요건 자유롭게 옮겨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발표자만 보거나 아니면 전체를 봐도 되고 요걸 없앨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를 숨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요걸 넘기면서, 근데 제가 지금 요 화면 말고 PPT 화면을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자, 요건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게 수업 화면이죠. 수업 화면에서 이제 화면 공유를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 제가 활성화시켰던 PPT 화면이 있죠. 네, 그래서 PPT 화면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 PPT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제 화면이라 그랬죠. 제가 아이들이 보는 휴대폰 화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휴대폰 화면을 열면 제가 보내드린 PPT가 이렇게 보인다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PPT를 한 장 뒤로 넘겨 볼게요. 뒤로 이렇게 넘기면 아이들 휴대폰에도 이렇게 뒤로 넘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공유를 중지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버퍼링이 좀 걸립니다. 자, 이렇게 본인 휴대폰도 옆에 창을 띄워 놓으면 내가 화면 공유를 했을 때 여기 내 화면에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설명해 드리기가 좀 그런데 지금 웹 형식으로 PPT를 넘긴 거예요. 보통 듀얼 모니터를 쓸 때 화면이 옆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내 휴대폰도 학생으로 초대돼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업을 하면 굉장히 좋다. 요 점 좀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채팅과 화면 공유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반응은 뭐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아이콘이 좀 많아졌네요. 요걸 클릭하면 이제 잠시 후에 아이들이 뭐 만약에 반응을 클릭하게 되면 영상이 이렇게 떠요. 반응이. 그럼 만약에 애들한테 얘들아 다 이해했으면 엄지손가락 눌러. 그럼 엄지손가락 두두두두둑 뜨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알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더보기가 있는데 화면이 만약에 컸으면 이 더보기가 아니라 다 나왔을 텐데 지금 화면을 제가 좀 줄여놨기 때문에 이제 더보기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아이고 제가 죄송해요. 자, 수업 외국어로 쓰는 거라서 제가 여기서 이제 더보기를 클릭해 보면 아까 만들어 놨던 소외의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화면을 좀 키워 볼까요? 자, 기왕하는 거 화면 이렇게 키우면 네, 보이시죠? 소외실이 옆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휴대폰 학생들 화면을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여기 화면을 좀 줄여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소외실 어디 나타나면 더보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소외실 기능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소외실을 클릭하면 회의실의 개수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떠요. 회의실의 개수를. 근데 뭐 애들이 만약에 20명인데 만약에 5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5개를 만들면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들어온 애가 3명밖에 없으니까 회의실 2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2개를 만들어서 자동을 클릭해서 회의실을 만들면 자동으로 2명, 1명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으로도 배정할 수 있고요. 그건 또 설정이 가능하니까 우선 이렇게 해서 회의실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회의실이 만들어졌고, 자, 여기에는 지금 누가 들어와 있냐면 요 창이 뜹니다. 그럼 소외실 1이 있고 소외실 2가 있는데 소외실 1에는 지금 아이패드 혼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패드 혼자. 그다음 소외실 2에는 이제 의선체가 들어가 있고, 저는 지금 회의실에 안 들어가겠죠. 왜냐면 교사니까. 이렇게 한 명씩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만약에 아이들이 많을 때는 이만큼 리스트가 떠요. 그러면 클릭하면 요 회의실로 이렇게 아이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회의실이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 회의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옵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회의실로 이동은 반드시 클릭해 줘야 돼요. 내가 원할 때 허락해서 들어가지 않고 교사가 만드는 순간 바로 들어가게. 그리고 그 장소에서 또 얘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끝나면 이제 메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뭐 10분 동안 토론해 그러면 설정을 10분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카운트다운도 주면 끝나기 60초 전에 카운트가 띠띠띠 이렇게 체크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옵션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덜 만들었어도 회의실을 추가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화면을 볼까요? 교사 1명, 그 다음에 휴대폰 1명, 아이패드 1명이니까 총 3명이 수업하고 있고 회의실 2개 만들어서 하나당 1명씩 들어갔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회의실을 만들어 볼게요. 회의실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휴대폰 화면 보이시나요? 강제적으로 제가 소회의실로 이동이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 화면에는 이제 아이들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각각 소회의실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5명 있으면 5명이 얘기를 또 하고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소회의실에서 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을 테고 저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회의실을 닫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회의실에서 다시 여기가 제 수업이잖아요. 네, 제 수업으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0초 후에 닫히는데 지금 나가기. 이건 이제 휴대폰에 뜨는 거예요. 원래는 끝낸다 이러면 이제 카운트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나가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 학생은 원래 수업인 내 수업으로 메인 세션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수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도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제가 지금 나가기를 하게 되면 아이패드도 다시 메인 화면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의실을 이용해서 아이들끼리 모둠 활동을 할 수 있게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것 같지만 크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니라 여기 있는 요 기능들을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냐면 간단하게 지금 채팅으로서 질문할 수 있고 화면 공유로서 PPT를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응으로서 아이들의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고 소외의실로 토론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와, 그래도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벌써 20분 정도 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에서 위에 탭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공유해 보시고 한 번씩 써보시면 금방 그 기능들을 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의 내용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들을 조금 다시 듣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클릭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설정들을 하신 후에 우리 웹 클라이언트에서 클릭해서 수업에 들어가면 된다.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수업이 개설됐을 때 거기 있는 메뉴 중에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요. 또 그걸 계속 반복했었으면 또 지루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어떤 활동을 하냐지 이 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설정은 뭐가 있냐면 홈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회의 클라이언트에서도 설정이 가능해요. 회의 클라이언트에서도. 자, 어떻게 설정이 가능하냐면, 잠시만요. 자, 회의 클라이언트에서도 어떻게 설정이 가능하냐면, 여기 보면 오른쪽에 설정 버튼이 있어요. 이거 많잖아요. 휴대폰에도 있죠. 그쵸? 이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회의 클라이언트에서도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줌 회의창에서도 설정 변경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회의창에서도 여기를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소리 관련해서도 설정할 수 있고 오디오 설정을 누르면 설정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여기 설정창을 누르면 넘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이렇게 3개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노트북, 하나는 웹캠, 하나는 제가 휴대폰을 또 다른 카메라로 쓰려고 어플을 깔아놨는데 그걸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카메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뭐가 가능하다? 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설정들을 제가 20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못 기억하잖아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 관련해서 설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리 관련해서 설정하는 게 있고, 채팅 관련해서 설정하는 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채팅은 되도록이면 설정을 안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주의사항입니다. 영상, 소리, 채팅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주의사항이지 어른들끼리 회의할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건 좀 설정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활용할 거 뭐 있냐면 화면 공유와 소회의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면을 공유할 때 이제 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화면 공유할 때 지금 또 너무 빨리 넘어갔었는데 잠시만요. 입을 좀 풀고, 화면을 공유할 때 가끔 동영상을 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바로 공유해버리면 소리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컴퓨터 소리를 공유, 요 보이시나요? 자, 요 아래 컴퓨터 소리를 공유 버튼을 꼭 눌러야지 내가 재생한 소리가 아이들한테도 전달된다. 뭐요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 보면 화면을 공유할 때, 다시 화면을 공유할 때 컴퓨터 소리 공유해 주셔야 되고, 듀얼 모니터 사용하면 공유하기가 훨씬 편하다. 그리고 소회의실은 처음에 개설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열어주셔야 되고, 옵션에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다. 정도까지가 지금 줌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많이 보긴 봤는데, 줌, 줌이, 자, 이 얘기는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줌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렇죠? 반드시 수업 영상을 만들 때 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장비, 영상 제작과 줌에 모두 필요하다. 그리고 줌만 계속해서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줌으로 출석 체크나 뭐 이런 거 과제 확인, 수업을 할 때 45분 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20분 정도 수업하고 나머지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과제를 확인하고 끝날 때 또 확인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아이템이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